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제가 롱타임노시라는 브랜드를 1년 동안 브랜드 개발해서 2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딱 2주년이 됐는데 2년 동안 매출의 변화 그리고 이런 매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아이템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꼭 주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음식점이라면 충분히 포함 가능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형의 실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 7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7월 달에 오픈했는데 2,380만원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맥주집에 이제 7, 8월 정도가 성수기죠. 근데 이제 8월 달에 4,490, 4,500 정도가 매출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인건비가 별로 안 드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자동화를 하면서 가장 걱정이었던 건 셀프가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실수예요. 실수. 근데 셀프를 재밌다, 혜택이 많다라고 풀어내기 위해서 진짜 2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한 방에 딱 생각한 대로 기획한 대로 시장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나이스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반응해서 그때그때 수정 보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매출 좋은 가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9월 10월 보면은 4,000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3,800, 3,900. 이때가 이제 보면 2018년 9월 10월이잖아요. 매월 9월 10월은 매출이 떨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월의 데이터, 분기의 데이터, 1년의 데이터, 이 계절적인 요인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이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권의 직영점이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권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연신내 상권을 물어본다, 뭐 상권에 대한 입지에 대한 것들은 시장 조사하면 알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 형태나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현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잘 되면 그곳에서 잘 될 수 있는 아이템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성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상권은 비슷해요. 밥집하고 술집하고. 왜냐하면 밥집 매출이 잘 나오면 술집 매출도 잘 나옵니다. 먹고 옮겨오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1차 소비하고 2차 소비하는 거지 아무것도 소비 안 하다가 2차만 와서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12 이제 연말 특수 노리기 위해서 4,000대로 갔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 평균 매출이 4,000 후반, 잘 나오면 5,000 되겠다, 약간 욕심도 생겼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뭐 1월 달에 5,200, 2월 달에 이제 날수가 부족해서 4,700으로 줄고, 3월 달에 5,300, 5,500, 5월 달에 5,800, 5,600, 그리고 7, 8월이 좀 잘 되는 성수기라고 좀 보여져요. 6,600으로 1,000만 원이 훌쩍 올랐잖아요. 8월 달에 이제 최고 매출 7,000을 찍습니다. 사실 이전에 5,000대만 찍어도 욕심이 생기면서 어떠한 생각까지 하냐면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는 점을 더 막 예민하게 찾게 돼요. 저는 우리 매장에 외부를 인테리어를 아예 안 했거든요. 사실 간판도 안 걸려고 했었어요. 익선동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간판 없는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또 특수상권이에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 근데 나도 간판 없이 해야지 하면은 이런 일반적인 오피스 상권에서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저거 뭐야? 망한 집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장 외부를 보여드리면, 외부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기획해서 의도해서 접근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맛집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이 매장을 겉에 힘을 빼고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가치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된다, 이거는 분명히 가맹사업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맹점들은 다 외부를 화려하게 하고 나갑니다. 익스테리어의 시인성과 가독성을 신경 써서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직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권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손님들을 초반에 끌어들이려면 겉에가 저희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지금 유리창에 나무가 판자가 보이는데 한 3개월, 4개월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항상 했던 말이, 노이로제가 걸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도 공사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사하는 가게처럼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올 때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들려요, 손님들 얘기가. 그래서 외부를 바꿔야지 내가 6,000, 7,000을 찍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보시죠. 또 7,000까지 찍고 9월, 10월, 진짜 여기 9월, 10월 안 되죠. 보면 이게 이제 데이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상권에서 제가 20년을 있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이제 안 돼도 정말 형편없이 안 되지 말자. 왜냐면 작년에는 4,000대를 찍었으면 올해는 5,000대를 찍었잖아요. 이 매출을 올린 노력의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맥형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자기 자랑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가면은 네가 실전 경험이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참 유튜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불만이시면 그냥 나가주세요. 정말 안 봐도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7,000을 찍고 1월 달에 6,300, 6,000. 그래도 5,000보다 높은 매출을 2월 달에
날수가 부족해도 찍었어요. 근데 2020년 3월 달에 2월 달 후반에 우리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푹 떨어져요. 5,100. 저희도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완전 매출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정 고객은요, 궂은 날씨, 안 좋은 경기, 그리고 이렇게 질병에 관한 이슈,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본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고객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처음엔 신규 고객을 잡고 고정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매장을 매일매일 운영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주어지는데, 그런 노력도 이따가 맥형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서 5천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부천에서 막 쿠팡에 확진자 터지고 서울에도 확진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 불안했었죠. 근데 4월 달에 5,800, 5월 달에 6,000을 찍더니 6월 달에 6,680. 이건 뭐야? 이 질병에 관한 이슈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7월 달에는 최고 매출 8,180을 찍었습니다. 7월 달에 8,180이라는 결과를 올리면서 2년 동안 이곳에서 정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늦어도 7시 반 이전, 금요일 빼고요. 금요일은 더 빨리 차고 그 전에 손님들이 만석이 됩니다. 만석이 돼서 나가서 보면은 다른 매장들은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의 테이블만 있어요. 근데 고깃집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깃집과 같은 시간에 꽉 찰 수 있다? 이거는 1차 집이죠. 맥주집의 특성상 1차가 차고 2차로 넘어오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시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을 1차로 땡길 수 있는지. 맥형도 초반에는 손님들이 일찍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토는 1시 영업을 하는데 1시에서 4시 사이에 무조건 30에서 50 사이를 팔고 들어갑니다. 이른 시간에 손님들이 와서 웨이팅을 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니까 영상 계속 봐주세요. 제가 안경에 성에가 차서 마스크 벗고 할게요. 이 상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2년 동안 상권이 멈춰있지는 않잖아요. 빠르게 변하는데 예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서 경쟁 점포는 어떠한 브랜드들이 출연을 했고, 맥형은 대로변에 좋은 입지에서 좀 떨어진 2층이라는 이곳에서 어떻게 경쟁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외부를 한번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존에는 방부목으로 2, 3층이 덧대어 있던 걸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철거한 벽을 다듬지도 않고 그대로 놓았어요. 그냥 옛날 건물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호도 원래는 걸지 않고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상호마저 없으면 이 브랜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상호에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유리를 보면 마감되지 않은 나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볼 때마다 불편해요. 소비자들이 왔을 때 아직도 공사하냐고 한 3, 4개월 물어보는데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 너무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다 보면 들어왔을 때 에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먹었을 때 내부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봤을 때 만족스러움이 덜할 수 있는데 겉에 힘을 빼고 소비자들이 안에까지 올라왔을 때 이 만족하는 리액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전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자, 상권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주변에 잘 되는 1차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상권의 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저렇게 맛집이 하나 있어주면 고객을 끌어다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고객이 1차 먹고 또 어떻게 해요? 2차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미술관. 미술관은 롱타임노시 생기기 전에 생겼어요. 제가 롱타임노시 이전에 다른 브랜드를 저기서 했었는데 미술관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죠. 손님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인 매장을 이렇게 창업한 거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특히 저같이 2층에 운영하는 사람이 1층에 좋은 점포가 생겨버리면 술집 특성상 쑥 빨려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술집은. 근데 대부분 술집은 어떻게 해요? 구성이나 가격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 브랜드의 한계를 짓는 겁니다. 포차도 있고 방산 살롱도 한번 2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여기는
찾아가더라고. 뭐 실력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 같아. 여기는 삼성 쉐르빌에 있는 1층 상가인데 이게 여기 둘레순댓국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아요, 임대료가. 여기 퍼피맥이 옛날에 커피숍이었는데 이 자리가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가게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월세가 550으로 들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평수가 20평이 안 돼요, 아예. 15평? 그러니까 여기는 15평, 20평 기준으로 500 이상은 임대료가 한다. 그러니까는 매출 부담이 크죠. 월세 500 이상을 올리려면 작은 평수에서 엄청 빠르게 많이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또 단가 낮은 아이템으로는 어렵습니다. 보면은 여기 생활맥주랑 브로스비어랑 피맥하우스, 로댕바 다 술집이에요. 다 술집이고 롱타임노시가 들어온 이후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한다고 또 볼 수 있는데 과거 저 매장은 12년 운영했는데 저 자리에서 운영할 때 이런 술집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밥집에서 1차 고깃집에서 끝나고 2차를 가려면 저희 매장에 밖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물론 2층인데 권리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가 적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 2층에 임대료가 210만 원밖에 안 해요. 이 동네에선 있을 수 없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만 오르면 이익률이 엄청 크죠. 그래서 저런 자리는 가게 절대 안 팔아요. 건물주분도 좋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인상률도 아주 적습니다. 과거에 150에 들어왔으면 지금 210만 원. 그러면은 뭐 12년 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 주변의 상권들은 새롭게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저는 저희의 입점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초반에 잘 들어와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대로변 상권이 있는데 대부분 대로변의 상권이 좋아요. 잘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대로변에 좋은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좋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대로변 상권, 제가 있는 그 이면도로 안에 들어간 골목길 있는 곳보다는 훨씬 위치가 좋고 자리가 좋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출도가 좋아요. 근데 이제 롱타임노시 이후에 이렇게 한식포차가 들어왔죠. 또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으로 엄청 핫할 때 들어와서 좀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고, 원래 여기가 PC방이었는데 앞이 계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 계단을 부시고 소방설비까지 완벽하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반지하 형태로 이렇게 1층에서 보면은 밑에가 보일 정도로 이런 거는 정말 이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했다.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역전 할머니 맥주도 들어왔는데 본사 대표가 친한 동생인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님, 역전 할머니 당산에 계약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길 건너에도 있고 한강 가는 골목에도 있는데, 기존에는 길 건너에 골목 있는데 술집들이 모여있고 밥집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 거기서 외식을 이용했는데 대로변에는 도소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또 힘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쪽에서 길 건너와서 여기서 소비하고 가까운 이면 도로 있는 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여야지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력, 입지력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소 대표한테도 정말 축하한다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층에 밤나들이 술집하고 맥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11년도에 했던 매장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직영점인데, 직영점이 저는 13개에서 다 정리했지만 정리를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건물주가 좋거나 또 월세가 합리적이거나 위치가 좋으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거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도 그만한 안정성이 보장된 위치에서 고정비 낮은 곳에서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오랫동안 여기서 자본금을 축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 이제 핵심 내용만 또 뽑아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꼭 시청해서 매장 운영하는데 유익한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안녕.